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해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낮 동안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늦게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비바람으로 인해 때이른 더위는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모레까지 짙은 안개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초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동해안 해역의 단층 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전 밀집 지역인데요. 정부 주도의 해양 활성 단층 정밀 조사와 함께 원전 내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동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모아봤습니다. 새해 첫날 영덕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과 강원도 동해, 울진 등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전 밀집 지역이어서 혹시나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울진에는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해 원전 8기가 밀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울진에서 부산까지 해안선을 쭉 따라서 원전 24기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유발하는 해양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된 후포 단층과 울릉 단층 등 큰 단층들은 대부분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존재가 밝혀졌으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해양 단층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활성단층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해양 활성단층 조사부터 제대로 하는 게 지금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최대 지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 지진 평가를 반영해 원전 내진 설계를 강화해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진 설계 보강 자체가 어려운 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는 주민 안전을 위해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2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범대위는 지하발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도 산업부가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집회에는 포항시민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국회나 정당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진 후유증을 겪는 포항시에 3,700억 원 규모의 지진 대책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추경 요청안에 따르면 포항 흥해읍 순환형 임대주택 10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및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포함됩니다. 또 영일만 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지진 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임대 전용 산업단지 추진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의성의 쓰레기산 사태 등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포항에서는 대형 창고를 빌려 쓰레기산을 만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2천여 톤의 쓰레기가 쌓였는데 관할 기관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쓰레기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m 높이의 대형 창고가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광케이블 등 각종 전선을 비롯해 스티로폼과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 쓰레기부터 건설 산업 폐기물까지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수천 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출용 자재를 보관하겠다며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겁니다. 차광막으로 창문을 가리고 물을 뿌려가며 야간에도 쓰레기를 쌓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아예 열 수도 없고 아예 그렇게 돼 있어서 뒤쪽으로 제가 여기 올라가서 차광을 좀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뭐 폐기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112 바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20일 만에 쌓인 쓰레기는 2천여 톤, 처리 비용만 4억 원에 이릅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처리 비용이 1톤당 20만 원 이상으로 치솟자 중간 처리업자들이 톤당 5, 6만 원을 받고 전국의 빈 땅과 창고를 노리는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당 이득을 숨기고 잠적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나 땅 주인이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어떤 처벌, 영업 정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개인 뭐 재산에 대해서 이걸 그 구상권 청구해서 이걸 다 손해를 보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 폐기물업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벌금 한 1, 2천만 원 맞으면 끝입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런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와 포항 북부경찰서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한 200대 이상 왔을 텐데 포항에서 경찰서 고발하니까 뭐 그다음에 또 시청 이야기하니까 서로 내미락 내미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인지해서 그 업체들 운반하는 차량들 다 특정해서 또다시 조사하고 조사하면 어디서 원출처가 나올 텐데.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이익 환수를 강제하는 법 개정과 심각한 환경 훼손 업체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지진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빈 공장과 창고가 넘쳐나는 포항이 이들에게 범행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어제 장기읍성을 방문해 장기읍성 복원과 구룡포 말목장성 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화재청 담당 국장도 동행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는데 장기읍성은 국가사적 제386호로 제대로 된 복원 사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해 다닌 분들 많을 겁니다. 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고 도로 개설이 늘어나면서 로드킬도 빈번해지는데 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대책은 미흡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고라니와 너구리는 물론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반 도로를 중심으로 로드킬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물 개체 수가 많아지고 차량 속도는 빨라지는데도 대책이 뒤따르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지방도 국도 같은 경우에 지금 가드레일 부분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지금 밑에 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철망으로 대체를 하면 로드킬 자체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도로의 경우 대부분 생태 통로가 없고 동물보호 안내판이 없습니다. 현황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도는 자치단체가 관할하다 보니 집계가 쉽지 않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는 도로관리기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체만 치워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지방도의 경우 로드킬 동물을 제때 치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경에는 로드킬 신고 전화 안내판이 없고 시군마다 담당 부서가 다른 것도 원인입니다. 환경계라던가 또는 축산계에서 보시는 게도 있습니다. 것별로 다 보시는 부서가 달라서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통해 정확한 로드킬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도시로 선정된 경주시가 중심 상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며 상가와 공장, 기계시설,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국비 25%, 지방비 9%, 자부담금 66%로 지원합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 화재에서 보듯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가장 아쉬운 점인데요. 화재에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국내 최고층 목조 건축물이 영주에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고층 목조 건축의 기준이 되고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자연미와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영주 가흥택지에 들어선 한그린 목조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높이 19.12m로 우리나라 최고층의 목조 건축물로 미래 목조 건축의 표준이 되는 야심작입니다. 산림청이 오랜 연구 끝에 목조 건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 있게 건립한 것입니다. 기둥과 바닥 곳곳에 센서 칩을 집어넣어 내진과 온도, 습도 변화, 단열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는 다른 목조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의 최대 단점인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기둥과 보, 바닥에는 구조용 집성재와 직선판 시스템이 적용돼 향후 목조 건축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 건물은 그 국내산 낙엽사 원목을 그 판재로 켠 다음에 이어붙여가지고 그 공학 집성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집성 목재는 1000도씨 이상의 화재 2시간 정도의 화재에도 충분히. 한그림 목조관은 1층은 영주시에 기증돼 북카페나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영주의 대표 건물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조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장과 함께 영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과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인체에 유익한 목조가 이제 고층 건축은 물론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 생활에까지 친환경 건축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23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및 대형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함께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민간 발주 물량이 동반 감소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 문을 열 예정인 대구 간송미술관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로 돌아섰고 찬성하던 대구시의회에서도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12월에 맺은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운영 계약서입니다. 3조와 4조, 5조까지 3번이나 간송문화재단이 대구 간송미술관을 영구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건물을 최대 5년까지만 민간에 맡기고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현행 법령을 어긴 겁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시민의 통제가 이렇게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도 대구시가 간송재단에 해마다 54억 원을 지급하지만 간송 측은 국가나 대구시에 작품 한 점도 기증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대구시 의원들은 영구 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대구 간송미술관이 전국의 유일한 간송 전시관이라는 보장도 없고 상설 전시에서도 주요 작품이 빠져 있다며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서 대구시가 득본 게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늘 손해만 봤으니까 이 애매한 조항이 결국 나중에 되면 시의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버리면 뭐 위약금부터 시작해서 대구시가 손해볼 거다. 이것은 또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송미술관이 대구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미술관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사랑 상품권을 오는 27일 개최되는 해병대 문화축제장에서 10% 할인 판매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현장 판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며 연간 400만 원, 월 50만 원 범위에서 판매합니다. 포항시는 현장 판매가 성공적일 경우 6월에 불빛축제 기간에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최순호 감독을 대신해 김기동 수석 코치를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 시절 주장으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이끌었고 포항에서 10년 이상 선수와 지도자로 활약하며 포항 축구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현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파산한다며 잠적했다면 세입자는 얼마나 막막할까요? 경산에서 60가구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모은 종잣돈 4,500만 원으로 전셋집을 얻은 31살 A씨. 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둔 지난 2월 말, 청천벽력 같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습니다.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집주인의 문자였습니다. 본인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사업 벌여놨던 게 다 문을 닫고 그래서 파산을 맞이하였다고. 그래서 경매에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곧 넘어갈 사태라고 문자를 날라왔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집주인은 잠적했고 인터넷과 TV는 끊겼습니다. 건물 수도요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체납됐고 공용 전기세와 청소 관리비 등도 밀리면서 세입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적한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은 경산 일대 원룸 건물 6채. 6채에 있는 60가구 세입자 모두 전세 계약을 맺어 A씨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확인된 것만 31억 2천여만 원. 주인이 원룸을 사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37억 6천여만 원입니다. 대출이 집값을 훌쩍 넘은 이른바 깡통 원룸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돼 세입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했더니 그 중개사분이 저희 앞에서 계산을 막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절대 위험하지 않다. 그 말만 믿고 진짜 들어간 거죠. 세입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기도 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취재진은 집주인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타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낮 동안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늦게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비바람으로 인해 때이른 더위는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모레까지 짙은 안개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초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